10월 17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20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공표용 여론조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이딴 폭로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무기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는 사이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특히 명 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 내외는 더 곤혹스러워질 전망입니다. 올해 9월 취업자 수가 14만여 명 늘며 석 달 연속 10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률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각각 10만 명 넘게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식품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가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 제거스를 국내에 론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에 1호 매장인 험프리시점 영업을 시작했는데 미국 밖 매장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어제 치러진 11.6 재보궐선거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두 곳에서 승리를 거뒀고 서울시 교육감은 민주진영 후보였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김 여사 논란을 해결하라는 뜻이라며 국민의 뜻대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앞으로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조작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 지난 20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조작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에 의혹은 여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표용 여론조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까지 흔들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유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15일 명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체 여론 조사를 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보다 높게 나오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혜경 씨에 따르면 진행하던 여론 조사를 멈추고 응답 표본을 곱하기에 가짜 통계를 뽑아내는 조작이었습니다. 당시 젊은 층은 윤 대통령보다 홍 시장을 더 선호했는데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젊은 층 표본만 인위적으로 키워서 명 씨의 의도에 맞췄다는 겁니다. 명 씨의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명 씨는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 때도 그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력의 절정은 3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CBS 노컷뉴스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20, 30, 40대의 샘플 비율은 줄이고 50대와 60대는 늘리는 여론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조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폭은 가장 컸습니다. 여론 조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의혹은 여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표용 여론조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15일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격 공개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명 씨의 폭로는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고도의 노림수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명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폭로가 오빠의 정체를 둘러싼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주용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15일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격 공개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 씨의 폭로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고도의 노림수로 분석됩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명 씨의 노림수에 여권은 온종일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언급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명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폭로가 오빠의 정체를 둘러싼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이딴 폭로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무기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응 없이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특히 명 씨가 앞으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매일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윤 대통령 내외가 더욱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박주용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이딴 폭로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앞으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매일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공언해 윤 대통령 내외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명 씨의 이딴 폭로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명 씨의 폭로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윤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명 씨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을 잠재울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친한계 의원들은 김 여사의 행보 자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검찰, 경찰과 달리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8배까지 늘어났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선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규정 개정을 통해 무소불위 압수수색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경찰과 달리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이 윤석열 정부에서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총 245건, 윤석열 정부에서 총 807건이 집행됐습니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3.3배에 달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인 2022년과 2년 차인 2023년을 비교해도 약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감사에 20%에 달하는 포렌식이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포렌식 관리 규정을 개정하며 이 같은 틀을 마련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포렌식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포렌식 거절된 감사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우회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포렌식 결과는 검찰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관련해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포렌식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기업 대관들이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의혹 덕에 국정감사의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감사를 뒤덮으면서 기업 총수가 국감 증인 명단에서 대거 빠진 건데요. 애초 명단에 올릴지 말지 국회와 얽힌 시름도 없었다는 게 기업 대관들의 전언입니다. 이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 대관들이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빠진 국정감사의 반사 효과를 누립니다. 예년과 달리 기업 총수가 국감 증인 명단에서 대거 빠진 결과인데 애초 명단에 올릴지 말지 국회와 얽힌 시름도 없었다는 게 기업 대관들의 전언입니다. 지난해는 여당이 총수 증인 채택 시 수비수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공격수 역인 야당이 게이트 의혹 규명에 여념이 없는 까닭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그룹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는 국감은 대관에게 연중 가장 큰 과제이지만 올해 국감은 한가할 정도라며 특히 야당으로의 대관 업무가 개점 휴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 대관 임원은 행안위를 빼면 다른 상임위엔 나름 이슈가 있다면서도 예년보다 수월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건희 여사가 엮인 광범위한 의혹이 주요 상임위를 강타했습니다. 정무위,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에 걸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작, 부정선거,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과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산 중기 위의 체코 원전 저가 수주, 대한고래 프로젝트 예타 논란이나 가방위의 정부 방송 장악도 비슷한 맥락의 의혹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올해 9월 취업자 수가 14만여 명대며 석 달 연속 10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률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내수 부진 여파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10만 명 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지표 이면의 그림자를 박진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건설업 한파가 지속되는 등 고용지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88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각각 10만 5천 명, 8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10만 명 줄어 2013년 통계분류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도소매업과 제조업 등 주요 산업 부문도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 이번에 10만 명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고 감소폭은 5개월간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건설 업황 쪽에서 신규 공사 위축이라든가 원자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종합건설 쪽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9%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청년층과 50대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4만 1,000명 증가한 가운데 이 중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증가폭은 2021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과 건설업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교통편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경전철 사업 추진 등의 달콤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경전철 착공 소식의 이면을 홍연,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 편의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수주 당시에 낮은 공사비와 사업성 부족으로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노선 9개 중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은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수익형 민자 사업의 경우 최대 총사업비의 4.4%까지 사업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원하는 인상분과는 여전히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을 뿐 아니라 경전철 사업이 정부 승인 과정에서 잇따라 제동에 걸리며 자초되자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정말로 이게 SOC가 되게 빈약하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나쁜 데는 우리가 비수도권에 적용하는 것처럼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정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전철 사업을 교통 소외 지역을 잇는 교통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분별한 도입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매번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전철 사업 추진, 조기 착공 등의 달콤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은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인해 세수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17명의 시도지사 당선인 중 15명이 경전철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은평구의 서부 경전철 조기 착공을 비롯해 도봉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서 경전철 관련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트램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수원과 화성 출마 후보들이 내세운 동탄 트램 조기 개통을 비롯해 서울 송파와 인천 송도 등 16개 지역구에서 트램 공약이 유권자를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경전철 관련 공약이 쏟아지는 이유는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철은 지하철 등 중전철 대비 투입되는 예산이 70% 수준입니다. 또 사업 예산 60%가량은 국비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트램 사업은 경전철 사업 예산의 절반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경전철 사업은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운영사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면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선거철에서 경전철 사업이 공약으로 나오는 경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전철 생기면 지역은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좋아져요. 지역 개발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생기면은. 길이 안 막히는 수단을 제공해주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괜찮은 사안이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선심성 공약 남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근거나 장치는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철저한 사업성 검토,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 원론적인 해결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한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생활 숙박시설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용이하도록 길을 터줬는데요. 다만 신규 생숙의 경우 불법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 숙박시설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 기준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개별실 소유자들의 경우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규 생활 숙박시설은 불법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법령 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용도 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김영석 KT 대표가 조직 슬림화를 추진합니다. 통신 케이블 설치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선로 분야, 도서산 간의 무선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설비인 마이크로웨이브 분야 등 네트워크 인력을 신설 자회사로 이동하는 조직 개편이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가 통신 인프라 업무를 자회사로 이동하는 조직 슬림화를 추진합니다. KT 이사회는 자회사 KTOSP와 KT PNM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통신 케이블 설치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선로 분야, 도서산 간의 무선 통신 제공을 위한 필수 설비인 마이크로웨이브 분야 등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측은 AI 경쟁을 위한 기업 인력 구조 혁신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KT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후퇴한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트워크 경쟁력을 고려해 분사가 아닌 전문 인력을 늘려 미래 먹거리를 안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주주가 바뀌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식품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가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 제거스를 국내 론칭했습니다. 쉐이크쉑, 파이브가이즈 등 유명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제거스가 미군 부대를 넘어 대중들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이지유 기자입니다. 국내 수제버거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가가 버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지난달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에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 제거스 1호점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SPC 그룹이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인 쉐이크쉑 브랜드를 국내 론칭하면서 지금의 수제버거 시장이 급부상하게 됐는데요. 현재 SPC는 쉐이크쉑 상호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했으며 29개까지 매장을 늘렸습니다.
한화그룹 오너 3세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은 파이브가이즈를 들여와 국내에 안착시켰습니다. 강남 1호점을 시작으로 서울역 고속터미널 등에 추가로 매장을 열며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이 밖에 다이닝 브랜드 그룹의 슈퍼두퍼를 비롯해 고든램지 버거와 지금은 철수한 구스터프 이터리 등 수제버거 브랜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버거 시장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새 먹거리로 낙점한 버거 사업의 흥망성쇠가 갈리는 가운데 새 브랜드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 명화맵 리멤버를 서비스하는 드라마앤컴퍼니가 리멤버앤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하고 제2의 도약에 나섭니다. 리멤버앤컴퍼니는 개인에게는 생애 주기별 성장과 성공을 돕고 기업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들을 연결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변소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화맵 리멤버를 서비스하는 드라마앤컴퍼니가 리멤버앤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리멤버앤컴퍼니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대표 브랜드명과 사명을 일치시키면서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데요. 리멤버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새로운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비즈니스와 관련해 각각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집중 공략하며 서로를 긴밀히 연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을 이끈다 라는 미션 하에서 리멤버를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리멤버는 올해 1에서 3분기 매출 5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회사 측은 올해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파스명가로 알려진 신신제약이 개량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매출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경쟁 제약사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신약 개발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신신제약의 체질 개선 내용을 이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파스 명가로 알려진 신신제약이 개량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며 일반 의약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매출 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수 완제 의약품 중심 매출 구조를 가진 신신제약은 일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이 본격화되며 경쟁 제약사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신약 개발 비중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신제약의 2년 연속 연구개발 비중은 1%대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 비율은 2.2%로 총 11억 원의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신약개발 성과가 눈에 띕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UIP620은 자체 경피 약물 전달 체계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돼 경구제보다 복용 편의성을 높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신제약은 경피형 제제에서 축적한 TDDS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카드업계의 임금 및 단체 협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카드업계는 올해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업종 취급을 중단하는 등 지출을 줄여 달성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따르는 만큼 임단협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드업계의 임금 및 단체 협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롯데카드노선은 이날 임금 및 단체 협약 1차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8%로 알려졌습니다. BC카드노서도 지난 7일 상견례 이후 이번 주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합니다.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9.7%입니다. 카드사들이 8에서 9%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데는 지난 7월 먼저 임단협을 끝낸 현대카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카드는 최종적으로 평균 9% 임금 인상률이 확정됐습니다.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 4,99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8% 늘었습니다. 다만 호실적에도 올해 카드사 임금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용 절감에 전력을 쏟아
얻은 호실적인 만큼 노조가 제시한 8에서 9%대 임금 인상률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은행 지주계열 카드사는 특히 은행권 임단협이 부침을 겪었던 만큼 협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유진입니다.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공행정서비스란 이유로 현업고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창현 기자입니다. 학교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공행정서비스란 이유로 관련법이 적용되는 현업고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법 현업고시 대상 직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 제외가 산업안전법의 모든 조치를 균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창현입니다.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약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정에 가담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른바 출장조사로 불린 특혜 시비 논란과 더불어서 추심이 대신 레드팀 회의만 거쳐 처분한 이번 사건은 계속해서 비판과 함께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